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서울 경전철 집중 수혜 지역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경전철은 개통 자체보다는 기존 어느 역과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환승체계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로지 서울 내에서만 진행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그리고 난곡선, 목동선, 강북선까지 총 8개 노선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해당 지역에 실거주나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경전철은 서울 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가 자주 다니기 힘든 곳이나 오랜 기간 교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을 기존 노선과 연결해주는 지선 역할을 하는 철도입니다. 보통 일반 지하철이 8에서 10량으로 운행되는 반면에 경전철은 2에서 3량으로 운영비도 일반 지하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하면 가장 먼저 실패 사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한 환승체계와 서울 업무 중심지로 접근성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전철은 노선이 어느 한 지역 내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노선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매끄러운 환승체계와 서울 중심지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각 노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선마다 특징이 모두 다르고 향후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각 노선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림선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총 12개의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당초 종점은 색강역이었지만 한양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을 했고 남쪽으로는 서울대 정문에서 서부선과 연결이 됩니다. 신림선에서 주목할 지역은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보라매역과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신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위치에서 7호선과 2호선은 한 번에 강남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쪽 연장 노선이 바로 여의도와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쪽 종점이 한양아파트 사거리가 아니라 여의도와 바로 연결이 되었다면 개통과 동시에 서울의 업무 중심지 두 곳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림선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신림선은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림역에 가까운 역 주변 아파트일수록 더욱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6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동북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서울 동북지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십리역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인데요. 왕십리역은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노선들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왕십리역이 동북선 노선 중간이 아니라 끝에 위치하는 만큼 동북선 전체를 호재로 보기보다는 왕십리역과 가까운 신설역일수록 가치가 높고요. 자연스럽게 왕십리역과 가까운 신설역 역세권 아파트일수록 가치는 점점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계동 은행 사거리는 유명한 학원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마땅한 전철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지만 동북선의 은행 사거리역이 신설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왕십리역과 가까운 역 주변과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부터 신내동까지 총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면목선에서 주목할 곳은 GTX 환승역으로 철도 연결성이 뛰어난 청량리역, 그리고 7호선 환승이 가능한 면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면목선은 주목할 환승역이 청량리역과 면목역 두 곳밖에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환승역 수는 적지만 7호선으로 한 번에 강남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하철 수혜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장안동, 그리고 면목동, 그리고 신내동 일대에서 오로지 전철로만 강남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변 지역의 상당한 변화라고 봅니다. 면목선 정차역 주변 아파트는 면목역과 가까워질수록 가치 상승은 물론 생활 편의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실수요 집중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실수요 목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부선은 세전역에서부터 서울대 정문까지 총 14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서부선은 남쪽 종점에서 신림선과 연결이 되고 북쪽 종점에서 고양 창릉 신도시 교통개선 차원에서 고양선으로 연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부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명지대와 연희동 일대라고 봅니다. 그동안 마땅한 지하철이 없었지만 서부선을 이용해서 신촌역에서 2호선 그리고 장승배기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희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서부선 개발 진행 상황에 맞게 변동할 여지가 높고요. 실거주 목적의 수요도 연희동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이신설 연장 노선은 기존 우이신설선에서 방학역까지 총 3개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연장 노선이 방학역까지 연결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을 이용해서 성신여대 입구에서 4호선으로, 그리고 보문역에서 6호선으로, 그리고 신설동역에서 2호선 지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생기는 노선에 환승이 가능한 역이 많다는 것은 분명 그 노선의 장점이 맞기는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지금 언급한 환승역들은 모두 한 번에 이제 강남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제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연장 노선 자체가 주변 아파트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전철역이 없었던 방학동 일대에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 신대방역, 그리고 난향초등학교까지 총 5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비록 난곡선 자체는 신설되는 역은 5개에 불과하지만 노선 가치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곡선은 그동안 지리적 특징 때문에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난곡동을 비롯해서 관악구 일대 전반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악구 일대는 물리적 거리 자체는 강남이나 여의도와 멀지 않기 때문에 기존 2호선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면 주변 아파트의 상당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난곡선은 2호선 신대방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 주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관악구 일대의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것도 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요. 투자 가치와 더불어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주민에게도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는 노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목동선은 신월 사거리에서 오목교역 그리고 당산역까지 총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고요. 목동선 중에서 신월동 일대까지는 지상 노선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목동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산에서 2호선으로 그리고 오목교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2호선이나 5호선으로 환승을 해도 강남으로 빠르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중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과 한 번에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목적보다는 그래도 실거주 차원에서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강북선은 청량리에서 등촌동을 지나서 목동까지 총 19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강북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체 노선이 서울 경전철 중에서 가장 노선이 길고 환승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고속전철인 신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상명대역, 그리고 한 번에 고속터미널까지 진입이 가능한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홍제역, 그리고 9호선 환승이 가능한 등촌역이 강북선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들은 강북선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강북선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어디서든 편리하게 각 환승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대부분 역세권 아파트는 이전보다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좋은 환승 체계 덕분에 서울 경전철 노선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 경전철은 그동안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활용 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가치 상승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수해 지역 주민들께 이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